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록스타입니다. 반갑습니다. 타보기만 할게요 시즌2. 오늘도 보기 굉장히 어려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무려 2대나 스즈키의 짐니 차량입니다. 이쪽은 순정 차량이고 이쪽은 굉장히 많이 튜닝이 이렇게 된, 일본에서 이제 거의 20년 만에 풀 체인지가 돼가지고 4세대 모델 이거 나오자마자 인기가 막 이렇게 폭발해가지고 지금도 대기가 1년 가까이 걸린다는 바로 그 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즈키 짐니 차량 운영하고 있는 40대 정두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소개가 가능하신가요? 저도 어저께 나무위키 전 세계 유일한 경형 프레임 바디, 최초고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 가볍고 오프로드를 잘 가게 만들었지만 대신에 엄청 느리고 이쁜 거 외에는 거의 필요가 없지만 그 이쁜 거 하나로 사는 차.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서 일본에서 출고하려면 1년 반, 제 친구가 출고하는데도 1년 반 걸린다 그러고, 일본에서도 이제 출고 대기에 있는 차를 사려면 160% 정도의 돈을 주고 사야 된대요. 유럽에서 좌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2배가 넘고. 피가 2배라고요? 엄청나네요. 포르쉐 이런 거 가도 피 2배는 붙지 않잖아요. 이게 2,200만 원 정도가 출고가인데 한국에 들어오면 지금 판매가가 거의 6천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세금 제외해서 현지에서는 한 4천만 원 초반대에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와. 저는 초반에 좀 피가 덜 붙었을 때 사서 4,800 정도에 샀습니다. 그래도 비싸네요. 네네. 그러면 이 차 지금 여기는 순정, 여기는 무슨 이건 바디킷에? 리버티 워크 바디킷입니다. 실제로 리버티 워크에서 나오는 바디킷이에요? 예. 리버티 워크의 짐니 전용 바디킷 타입 2예요. 지바겐 바디킷인데 타입 1 바디킷은 전 세대 지바겐이고 이건 현행 지바겐 느낌으로. 일단 그러면은 이 순정이랑 완전 풀 바디킷이 둘러진 차가 있으니까 뭐가 다른지 한번 살짝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릴 쪽에 요 형상은 그대로거든요. 근데 이 얘를 통째로 이제 바꿨어요. G바겐의 딱 그 형상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범퍼 디자인도 바뀌었고요. 휀더 쪽에도 볼트가 이제 들어간 디자인으로 바뀌었고, 일단 인치업이 되어 있고 타이어도 바뀌고 휠도 바뀌고, 본넷 카본으로 들어가고요. 전면 스포일러 카본으로 들어가고, 뒤쪽에도 이제 루프 쪽에 스포일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리버티 쪽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제 요것도 따로 이제 붙이신 거고, 배기가 이제 사이드로 뽑아져 있고, 뒷범퍼 요것도 이제 딱 이제 G바겐의 테일램프,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통 이것까지. 엠블럼도 있습니다. G 미니 터보 포매틱 SSO의 스티커도 이렇게. 이거 바디킷 가격도 상당할 것 같은데. 풀 바디킷 해서 이제 휠 타이어까지 다 하시면 한 1,800만 원 정도. 1800이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바디킷을 타입 1을 한번 샀다가 타입 2가 또 바로 나와서 타입 2로 또 바꿨습니다. 와, 그럼 4,800 가져오셔가지고 바디킷 1,800도 두르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살짝 보면 여기 막 마우스피스 이렇게 이따만한 거 보이거든요? 출력이 얘가 휠마력으로 80마력밖에 안 돼서, 물론 이제 기어비 때문에 오프로드를 갈 수는 있게 설정됐지만 대부분 한국의 고속도로나 이런 일반 도로에서 달리기가 되게 답답하거든요. 100km에 3,200rpm 정도 되니까. 그래서 조금 튜닝을 좀 했습니다. 조금 뭐 하셨어요? 그리디 볼톤 킷, 휠마력으로 150마력 정도. 그러면 얘는 일반 그냥 자연흡기 모델이고 여기 터보가 올라갔다. 여기는 터보. 역시 호흡을 해야죠 사람은. 네. 과호흡을 해야죠. 와, 엄청 쬐깐하다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그냥 뭐 일반적인 그냥 그런 달라 화려해. 약간 돈을 들인. 야, 여기 골뱅이 딱 들어가 있고. 옹골차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볼트온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일본의 이제 튜닝 시장이 얼마나 이제 거대한가를 알 수 있는 딱 그런 거거든요. 이 볼트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순정 떼고 튜닝 킷을 그대로 꽂고 나사만 조이면 되는 게 이제 볼트온 킷인데, 차종별로 다 이제 나오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튜닝의 산업이 많이 이제 크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츠쿠바 타임어택 보러 갔을 때 그때 이 짐니 클래스도 있었어요. 2세대랑 3세대 모델들이 이제 많이 튠업이 돼가지고 실제로 달리고 막 그랬었는데, 짐니가 거의 70년대인가? 그때부터 이제 출시돼서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거든요.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다 보니까 계속 오랫동안 역사를 이어오고 이쁘게 풀체인지돼서 나오고, 그래서 전성기를 다시 맞이하고 있는 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신기해요 진짜. 한국에서는 베렐로스터에 막 그렇게 튜닝 많이 한다고 해도 이런 게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막 이 작은 차를 하나를 위해 가지고 볼트온 킷에 배기도 막 콜라보하고, 심지어 리버티 워크에서 바디킷까지 나오고,
막상 이제 만들고 보니까 차가 용도가 너무 한정적인 것 같아서 네. 캠핑을 또 열심히 주력으로 다니려고 루프렉도 하고 캠핑 박스도 달고 했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트레일러도 이렇게 끌고 다니시고. 아, 네, 맞아요. 근데 캠핑은 잘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장 기쁠 때는 트레일러를 팔 때. 네. 아, 정말 애물단지죠? 아직 판매 중. 항상 판매 중인데 안 팔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재 공간이 아예 없어요. 이제 의자를 눕혀서 적재 공간을 쓰는 차량이다 보니까 트레일러나 이런 루프 캐리어가 없으면 거의 캠핑도 불가능하죠. 그러네요. 얘는 지금 제가 캠핑 좀 실었을 때 유리창 깨지지 말라고 다른 거고요. 안전벨트는 교체하신 거예요? 네, 교체했습니다. 제 차에 순정으로 남아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선을 넘으면 차라리 뒤를 안 보는 게 편한 거 아시죠? 뭔지 아시죠? 저는 지금 앞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뭐야, 이거 사고가 이렇게 높냐, 이거는. 이거 엄청 높지. 내가 딱 왜 다르냐, 이거. 이게 딱 저 순정이랑 탔을 때랑 비교를 해보니까 일단 높이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일단 악셀링을 했을 때 이제 옆에서 이제 또 끌어올라오는 그 배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쥐바겐 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저 순정차를 탔을 때도 흡음이라든가 이런 게 좀 없어서 그런가 엄청 들어오더라고요. 가자! 나 진짜 좀 무서운데 이거? 저도 좀. 성과는. 뒤에서 빼지 않겠다. 아 진짜 제 차는 유럽차인데 다른 나라 이슈여갖고 충돌이 좀 나요. 그래서 타시다 보면 계기판은 뭐라고 뜨는데 신경 안 쓰셔도. 자꾸 이제 타기 전에 겁을 많이 주시는 편이시네요. 아,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그런 말 안 하고 매입하셔야 되는데 왜 그런 말 하시잖아요. 아 이것도 항시 판매 중이신 건가요? 아직 완성했으니까 팔아야죠. 원래 저런가요? 되게 앞에가 낭창낭창 카본 네, 호두가 저게 떨리고 있어가지고. 카본이 엄청 얇고 그 뼈대를 안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덕트형이다 보니까 네. 여름에 더 낭창낭창하고 겨울에는 좀 빤빤하게 가변이네요. 오오오오. 차가 생각보다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아 재밌는 거 없다. 되게 로우버스트 0.4바 세팅이라서 그냥 약간 순정보다 가속감이 있는 정도지 엄청나게 막 성능 차이가 나고 그러진 않아요. 0.4봐요? 그리고 컨트롤러 있는 거는 뭐예요? 컨트롤러는 그냥 제가 부스트만 보려고 다른 게이지 다른 거는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네네. 오 깜짝이야. 화나신 줄 알았어요. 아, 저 하나만 내린다는 게 두 개를 내려가지고. 편집 하실 거 아닌가요? 이런 거 넣어야죠. 아, 네. 아 난 저기 부스트 컨트롤러가 이렇게 달려있길래 와이씨 역시 빡센 차다.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숫자 있으면 터보 단 기분이 드니까. 그쵸. 네. 순정 집리를 탈 때 카니발 1이 신호대기에서 제가 졌습니다. 제가 오른쪽 끝차선에 있었는데 1차선에 있는 지하차도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야심차게 풀악셀로 출발하면 카니발을 추월해서 지하차도를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브레이크를 밟고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카니발 1 정도는 가볍게 이겨요. 카니발 신형은 또 못 이기겠다. 저는 진짜 터보 달려있다 그래가지고 붙는 느낌이 이렇게 팍 하고 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네네. 되게 부드럽네요. 볼트온이다 보니까 압축비를 많이 못 낮춰가지고 하이브스트 쓸 수도 없고 일본에서도 그냥 재밌는 세팅? 조금 더 즐겁게 타기 위한 용도? 이 집니만의 장점과 단점이 혹시 있을까요? 장점은 일단 이쁘고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하차감이 좋습니다. 일단. 하차감. 오히려 슈퍼카보다도 더 주목을 받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거 외에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단점은 굳이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언젠가 차를 빨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뭐 풀부스트라고 할 건 아니지만 네. 그냥 이 정도 힘밖에 안 난다. 그래도 이 차가 100km까지 얹히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네. 이제 조금 수월하게 국산 1500cc NA 정도 되는 힘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아까 순정을 탈 때도 너무 느려가지고 답답해 미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예상했던 대로? 그냥 예상한 딱 그 정도예요. 근데 오프로드 가면 진짜 빨리. 얘가 힘이 약한 대신에 기어비로 세팅을 잘 해놔서 로우 기어 넣고 가륜 넣고 하면 오프로드는 진짜 잘 가. 다음에 저 빌려드릴 테니까 타고 오세요. 좀 무서운데요. 약간 그 매입을 위한 큰 발판 아닌가요? 큰 그림 약간
지금 가죽에 스티치랑 알칸타라도 돼 있는 거는 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따로 있죠. 그럼 아까 여기 리버티워크 로고 자수도 들어가 있던데 그것도 따로 새기신 거예요? 그냥? 네네네. 그 리버티워크에다가 메일 넣어서 니네 로고 좀 써도 되냐. 아, 개인적으로 진짜요? 허락해 준 거예요? 허락 받아가지고 우와, 우와. 썼습니다. 으아, 으아. 정말 간만에 남의 차 수동입니다. 어이구, 아 이것도 되게 좁다. 얘도 좁아. 아, 기네요. 그리고 이게 싱글 싱크로라고 해야 되나? 그 네. 링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원래 후진만 하나고 원래 각단 2개씩 들어가 있잖아요. 모든 단이 후진 같은 소리를 내요. 조금 천천히 연속하셔야 돼요. 아, 네. 조금 더 RPM을 써서 천천히 연속해야 무리가 없이 주행하실 수 있어요. 자꾸 겁주시지 마세요. 꾹 하면 매입하시는 건가요? 타기 싫어졌습니다. 이거 안 불편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이 거리가 기네요. 그리고 여기에 걸리고. 그럼 이거 올리시면 돼요. 이걸로 제일 험한 코스를 가보신 데가 어딘가요? 일반 차들 못 들어가는 데까지는 많이 가니까 뭐 무의도 해변도 많이 가고 가평 이런 쪽에 산들도 몇 군데 가고 웬만한 데는 다 주파를 잘 해요. 일단은 차체가 가벼워가지고 돌하고 돌 사이에서 잘 고립이 안 되고 주파 능력이 되게 좋거든요. 이게 락디퍼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브레이크형 락디퍼예요. 한쪽으로 몰려서 헛바퀴를 돌기 시작하면 ABS가 개입해가지고 도는 바퀴를 멈춰주는 거죠. 한쪽 바퀴가 만약 공중으로 뜨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뒤에다가 2A LSD를 꼈고요. 그렇다고 해서 딱히 주파력이 더 좋아진 거는 모르긴 하겠는데 옛날에 그런 차들 타던 기억이 있어서 유턴할 때 따깡따깡 소리 나면 기분 좋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이 차는 안 한 게 없네. 손을 안 댄 데가 없는 거네요. 강화 부속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해서 일단 클러치도 트윈 클러치를 좀 끼고 싶은데 트윈 클러치 이렇게. 근데 아직 순정 클러치가 아직 맛이 안 가서 이번에 맛이 가면 이제 트윈 클러치를 이렇게 다른 소리 나는 놈으로다가 살려고요. 약간 그 실질적인 성능과는 관계없는 겉멋용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실질적인 성능을 뭘 해도 얘한테는 기대할 게 없어요. 그냥 이미 선을 그쪽으로 넘었기 때문에 스포츠성으로 갈 수도 있고 자기 과시용으로 갈 수도 있는데 동시에 만족은 사실 안 되잖아요. 확실한 어떤 노선은 이제 과시용이다. 조금 차이 납니까? 진짜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게 솔직하게 어디서 차이 나냐면 이렇게 하면 차이 안 나고 스타트부터 RPM 주고 스타트하면 제로백까지 2초 차이 정도 나요. 2초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부터 가속하면 이 터빈이 풍량이 좀 약해갖고 부스트가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9RPM에서 네. 소리만 나죠 뭐. 또 이 소리에서 올라오는 내 차 잘 나가나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차 한 대 값을 이상을 들이는 순간부터는 어디서 조금 더 바르나 큰 의미가 없잖아요. 팔기가 힘들어졌는데 지금 오늘이 제일 적절한 기회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조심 운전하시니까 이것도 물 건너면 안 것 같아요. 다른 유튜버를 찾아야 돼. 그래도 확실히 그 순정보다는 훨씬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 배기도 좀 이렇게 올라오고 뭔가 조금 이제 붙는 맛도 있고. 같은 집리를 타시는 분한테 설명하면 제가 확 마음에 와닿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명산 같은 산을 올라갈 때 저희는 거의 1단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2단 넣고도 속도가 조금씩 올라간다. 그런 차이. 약간 그냥 모닝 자연 흡기 약간 이런 느낌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모닝 자연흡기에다가 트레일러 달고 있으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제 차에 대한 계획이 또 더 있으실까요? 원래 계획은 뒤에가 드럼 브레이크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디스크 튜닝을 하고 싶어요. 그 튜닝을 일본에서 집리에다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디스크 튜닝도 할 겸 1년에 한 번씩 그 RX7 세븐데이에 모이듯이 집리도 집리데이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집리가 다 모이거든요. 거기에 참가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맞아요. 일본은 진짜 그런 게 잘 돼 있더라고요. 집리데이도 있고 세븐데이도 있고 알테자도 알테자 데이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도 그게 좀 목표긴 하거든요. 일본이든 어디든 다른 나라로 가서 주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도 한 번쯤은 꼭 도전을 해보고 싶은 스즈키 집리 대한민국에 한 60대 정도 가량밖에 없다고 추측이 되는 그런 차를 이제 무려 2대나 이제 섭외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 이 차만 찍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거 순정을 꼭 타보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순정을 같이 이제 섭외를 직접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확실히 비교를 해보니까 뭐 다른 점도 충분히 알겠고 충분히 알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안 살 건데 이렇게 자꾸 너무 악평을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너무 멋있는 차였습니다. 저는 사실 정성이 들어간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튜닝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오기 전에 사실 걱정 많이 했어요. 날씨 너무 더우니까 이거 촬영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했었는데 찍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오늘 좋은 차 이렇게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저희는 더 멋있는 차, 재밌는 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용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